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,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. 네,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정말 호소를 계속하다가 절망 끝에 숨진 이중사 유족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기자회견 연 건 처음인데, 자, 군 수사를 믿을 수 없다, 국정조사가 필요하다, 이런 입장을 밝혔죠. 실제로 그 군의 수사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 유족의 그 고소라든지 여론에 떠밀려서 그 뒤늦게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또 피의자 입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유족 입장 그리고 군 수사 진행 상황, 김형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김형남 국장님. 어제 그 유족들 기자회견 현장에 같이 혹시 계셨습니까? 예, 저희 센터에서 직접 자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예.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족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네, 지원이 예. 필요한 부분은 의논드리고 있습니다. 예. 아니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도 실신까지 하셨던데 보니까요. 예. 저희도 좀 이렇게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그 유가족들과 계속해서 이제 그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죠? 예, 맞습니다. 계속 소통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족들 입장에서 이제 그동안 보니까 원래는 뭐 국정조사 있지 않습니까?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나 원래 뭐 필요하지 않다, 이런 생각이었다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유가족들이. 그렇죠? 필요가 없다고 하신 적은 없으시고 아니고요. 유족들께서는 예. 그러니까 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지켜보자. 입장이셨고 예, 어제 예. 기자회견 때도 이렇게 예. 말씀을 주셨는데 군이 이제 제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네.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지금의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군이 제대로 안 한다는 판단이 서셨기 때문에 직접 마이크를 들고 기자회견을 어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. 그래요. 예. 이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,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, 일단 예, 말씀하십시오. 예. 이 사건 수사에는 크게 세 축이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첫째가 네. 이중사님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일 것이고, 예. 둘째가 강제추행에 대한 은폐 무마, 그리고 예. 2차 가해, 예. 이런 부분에 대한 가담하신 분들, 예. 또 셋째가 강제추행 수사라 인해서 예. 벌어졌던 위법한 은폐나 무마 정황에 대한 규명이 있습니다. 근데 예. 이 둘째, 셋째 부분을 수사당국이 사실 역량을 기울여서 드러난 정황들을 사실관계 파악하고 예. 그다음에 규명을 해줘야 되는 영역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유족들께서 좀 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래 결국은 이제 지켜보시다가 국정조사밖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, 이런 판단을 하셨다,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? 그렇죠. 지금 뭐 언론에 보여주기식으로 사실 찔끔찔끔 수사하고 예. 그다음에 압수수색하러 가서 사무실만 둘러보고 예.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 핸드폰 하나 열어보지 못하고 돌아오고, 이게 지금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고 예. 은폐된 사건을 또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 이르렀죠. 유족분들께서 불신도 예. 좀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심의도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까, 그러면?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예. 수사를 예. 군 수사 라인이 잘 해오고 나면 네. 수사가 잘 됐는지 점검하고 이걸 이제 기소할지 이런 것들 판단해 주는 곳인데 예. 군이라는 조직이 특히나 수사라는 게 되게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군이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보고하느냐에 따라서도 예.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, 사실 이게 한 번 위원회 열면 지금 새벽까지 회의를 합니다, 이분들이. 예.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이제 자료도 확인하고, 뭐 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온 게 있으면은 질타하고 이런 식인데, 군이 항상 이 위원회 와서 출석해서 하는 얘기가 예. 제대로 수사 안 된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으면 이거 해명하느라 바쁘고, 예. 그래서 오늘 이건 왜 수사 안 했냐라고 하면 다음날 언론에 나와서 이거 수사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, 사실 군이 다 여기저기
따라다니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예.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판단해줘야 되는 영역인데 예. 거꾸로 지금 수사를 리드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. 예. 이 군이 되게 수사심의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예. 맥락이 여기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그냥 시간을 끌다가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방향 설정해주면 그때서야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좀 새롭게 제대로 좀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? 조사가? 예. 사실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예.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고발하시고 그다음에 군인권센터가 폭로하고 예. 언론사가 의혹을 캐묻고 그럼 수사가 그것만 따라갑니다.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예. 지적된 부분들의 수사는 제대로 안 되었었을지도 모른다는 답이 나오죠. 예. 그러면 군이 이제 어제 몇 사람 담당자들 보직해임을 했는데 군사경찰 대대장 같은 사람들을 예. 사실 이중사 사망 직후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공군의 군사경찰의 수장격인데 예.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망 사건 보고하면서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며칠 전에 나왔죠. 예. 이 사람은 아직도 보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보직해임을 한다는 것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이 고소하고 나서야 움직인다. 또 여론, 언론 기사가 나오고 나면 또 움직인다. 지금 피해자 입건도 좀 그런 식으로 추가로 된 것이죠? 그렇죠. 계속 입건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. 지금 보시면은 군사경찰 라인은 국방부조사본부가 그리고 군검찰 라인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다 자기 식구 자기가 수사하는 형국인데 군에는 인사교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방부 수사 라인이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일단 수사 대상이 된 공군 수사 라인이나 전부 다 근무연도 있고 선후배 사이이고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다 이 제19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 속에서 지금 수사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제3자 입장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. 이 국정조사 요구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안 하면은 나중에는 이중사 사망 이후에 한 달 동안 수사를 엉망으로 한 사람들도 국회에 지금 다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 그런 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그 특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? 국정조사와 함께? 군인권센터에서는 특검을 계속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,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하고,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이렇게 사건을 지금 군에서 빼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특검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특검 실시도 하나의 카드로 고려를 국회에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지금 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그 홈페이지상에 지금 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얼마나 좀 많이 좀 선명이 좀 됐습니까?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늘어나고 있군요. 알겠습니다. 그 피해자가 지금 한 21명이죠? 예, 21사람 입건이 됐다고. 지금까지 입건됐고, 그러니까 유가족이 보기에는 피해자로 입건될 사람이 이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?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누가 책임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. 그러니까 21사람을 다 여론에 밀려가지고 찔끔찔끔 입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소를 한 게 아니고 입건한 사람만 21사람이라고 대부분 실무자 라인을 중심으로 입건하고 윗선은 입건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. 거의 대부분. 그러니까 언론에 터지지 않으면 입건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입건을 안 한다는 건 수사 대상자에 올리지도 않았다라는 건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군 수사기관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. 계속. 윗선이라면 어디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? 군의 지금 사실 이 사건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통상의 상식적인 수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수사 행태가 이중사님께서 처음 그 사건을 신고하고 그 이후에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사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건데 참 모종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
수사 윗선에서도 잘 규명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건들지 않고 뭐 감사 정도 하고 있고 그 예. 감사도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입건조차 안 되고 있는 해당자들이 이런 좀 상황입니다. 그 부친께서요, 그 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의지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. 이게 어떤 세력입니까? 뭐 이 계속 뭐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. 사실 이 사건 수사에서 되게 선덕처럼 건드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예. 공군본부 전체 이제 군 검찰이나 수사 라인을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공군 법무실이라던가 예. 아니면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이런 쪽들은 수사는 하긴 해요.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강제 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무실 정도 둘러보고 오고 담당자들 핸드폰 하나 열어보지 않고 압수수색하고 왔다고 하고. 예. 그러니까 실제 수사를 책임지는 라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유족들께서 대체 어떤 힘이 작용을 하길래 대통령도 장관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 예.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한 달 동안 흘러갈 수가 있느냐는 이 감정을 토로를 하시는 것이죠. 예. 자, 그리고 장례식도 좀 아직 못 치르고 있고요. 그렇죠? 그렇죠. 지금도 아직 이중사님께서는 예. 그 수도병원 영년실에 모셔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사실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. 장례도 못 치르고 예, 예. 수사가 잘 되고 진상이 규명이 돼야지 유족들께서도 장례도 고민해 보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, 예. 지금 국방부 수사 당국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죠. 이 정도면. 유족들의 마음에 계속 대못을 치고 있는 겁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영남 군인권센터 3국장이었습니다.